천미애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역삼동 성당 상장 이항수 베드로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배 담당자 최윤아 파비올라입니다. 네, 2023년도 상반기 역삼동 성당에서 홍배미사를 7월 13일 수요일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오늘 줌으로 안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역삼동 성당 유튜브에도 영상을 업로드해 놓을 것입니다. 우선 지금 비디오하고 음소거는 다 좀 해주시고요. 끝나고 질의응답이 있을 건데 그때 채팅창으로 그 질문사항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소리 잘 들리시나요? 채팅창에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혼인미사 예약 설명을 들으신 후에 역삼동 성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고 그 교적 사본과 함께 메일이나 또는 우편으로 7월 26일까지 역삼동 성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설명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역삼동 성당에 와보신 분들도 있고, 뭐 처음 안 와보신 분들도 있고, 그냥 말씀만 듣고 예약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삼동 성당 토요일 날 혼배 미사 시간은 12시, 2시, 4시 이렇게 세 건이 있고 12시하고 2시는 필요연을 1층 사랑채에서 하고 2시는 지하 1층 나눔터에서 필요연을 진행합니다. 물론 혼인미사는 2층 대성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패백실은 그 1층 사랑채 내에 패백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역삼동 성당 이렇게 저희가 한번 둘러보는 의미로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일단은 저희 역삼동 성당에 딱 들어오면 성전 마당입니다. 저 청동문을 열고 대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성당 마당 성모상이고 이렇게 해서 저 나무 문을 열면 대성전이 있고요. 자, 이거는 그 나무문에서 바라보는 그 청동문 아까 봤던 청동문의 모습입니다. 네, 그 문을 열었을 때 모습이고 저희 양쪽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혼배미사 하실 때 그 하객들 맞이하시는 장소입니다. 네, 이건 1층 그 성당에 만약에 뭐 걸어오시거나 했을 때 1층으로 딱 들어오면 왼쪽으로 성모상이 있고 저 문을 여시면 네, 문을 열어서 들어오셔서 우측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그 1층 피로 현장이 보입니다.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2층 대성당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피로연 하시는 혼배 미사 하시는 대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그 꽃길 조화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 이게 혼배전에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거는 피로연이 진행되는 12시와 4시에 피로연이 진행되는 사랑채의 모습입니다. 네, 계속 사랑채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좀 전까지 보신 게 사랑채고요. 여기는 지하 1층 나눔터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패백실의 모습이에요. 패백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 사랑채에 있는 패백실이고 네, 패백실 안에 패백 의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패백실의 모습입니다. 네, 혹시 그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안내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안내문에 있는 대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삼동 성당에서 혼배 미사를 하실 때 그 꼭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모두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요. 첫 번째로 필요한 분식 사진 업체는 역삼동 성당에서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하고 신부대기실은 역삼동 성당 헌화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삼동 성당에서 지정된 곳만 이용할 수 있고요. 대신 그 사진 업체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원하는 업체를 둘 중에서 한 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업체도 선택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시하고 4시는 1층 사랑채에서 피로연이 진행되고 2시는 나눔터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필요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랑채에서 진행을 할 때 2개 업체를 각각 선택해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1월 1일 12시 혼배 미사를 예약하신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12시를 예약하셨다면 그분한테 이렇게 필요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필요한 업체 선택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시, 2시, 4시 혼인미사가 있고 12시하고 4시가 같은 필요 현장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12시하고 4시가 다른 업체를 하실 수가 없고요. 12시하고 2시가 같은 업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일날 가장 먼저 예약하신 분이 필요한 업체 선택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2시 팀이 먼저 이제 예약을 하셨다 하시면 12시 팀이 A 업체를 선택을 하셨다면 4시는 자동으로 A 업체로 배정이 되는 거고 2시는 B 업체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시 팀이 먼저 예약을 하셨다 하시면 2시 팀이 A 업체를 선택을 하셨다면 2시 팀은 A 업체 그대로 가시는 거고 12시하고 4시 커플이 예약 순서하고 상관없이 B 업체로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2시에 무조건 선택권이 있으신 게 아니고 그날 가장 먼저 예약하신 분에게 선택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필요한 업체 선택이 가능한 커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았을 때 그날 혼인미사 하시는 그날 가장 먼저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신 분이신데요. 1월 14일 12시, 2월 11일 12시, 2월 18일 12시, 3월 4일 12시, 3월 11일 12시, 3월 25일 12시, 4월 15일 4시, 4월 22일 12시, 4월 29일 12시, 5월 13일 12시, 20일 12시, 5월 27일 12시, 6월 17일 2시 이렇게 가장 먼저 예약하신 분들이 선택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체 선택이 가능하신 커플들께서는 아래 기한을 확인하셔서 이 기한 내에 꼭 선택을 하셔서 업체하고도 계약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023년 1, 2월 예약 커플은 올해 10월 달까지 그리고 2023년 저희가 여기에 오타가 있네요. 2023년 3월, 4월 예약 커플은 올해 11월까지 2023년 5월, 6월 예약 커플은 올해 12월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8월 19일까지는 혼인미사가 없고 8월 20일부터 8월 달에는 8월 20일 날 한 건이 있고 9월부터는 추석을 제외하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계속 혼인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연락하셔가지고 시식 일정 잡으셔서 시식하시면 되시고 이 기한 내에 시식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셔야지 그 다른 시간대에 있으신 분들도 시식을 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잘 이해하셨죠? 내년 1월, 2월 예약하신 분들은 올해 10월까지
3월, 4월은 11월까지, 내년 5월, 6월은 올해 12월까지 업체를 미리 선택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서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9월, 10월, 11월 언제 홍대가 있는지 문의하셔서 네, 업체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7월 26일까지 받기 때문에 제가 그 계약서를 다 받은 후에 정리를 해서 7월 30일에 신랑 신부 연락처하고 성함 연락처를 필요한 업체하고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 신부에게도 다시 한번 필요한 업체하고 사진 업체 연락처를 보내드릴 건데 그 선택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필요한 업체 두 업체, 사진 업체 두 업체 연락처를 먼저 보내드릴 거고 우선 선택권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사진 업체 두 업체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업체가 확정이 되고 나면 또 필요한 업체 연락처도 보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항인데요. 역삼동 성당에서 홍대를 하실 때 성당에서 외부 사진사 및 개인적인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뭐 지인이 뭐 사진을 하신다고 해서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시는데 실은 더 중요한 거는 홍대 미사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성당을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사진 촬영을 하신다면 미사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정 업체만 미사 중에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예, 외부 사진사 및 개인적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현장 사용 시간은 홍대 시작 시간부터 2시간입니다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12시 홍대가 있고 4시 홍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층 사랑채에서 진행이 되시는데 12시 홍대가 마냥 길어지시면 2시, 4시 홍대를 세팅하고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시쯤 지나면 아마 필요한 업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음식 드시고 있는 분들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음식 뭐 충분히 드시고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쪽부터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시간이 지나면 그런 안내 멘트가 나가면서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시 돼서 딱 나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2시 지나면 정리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12시나 2시나 4시나 다 같이 적용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식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약금은 일체에 반환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예약금이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취소하신다면 그냥 바로 계좌번호 물어봐서 저희가 예약금 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취소를 하시면 조금 어려우니까 최종 계약하실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취소하셨을 때 예약금은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셨다가 간혹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사건상 꼭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1회에 한해서 변경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배미사 그 잔금은 뒤에서 비용은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혼배미사 잔금은 혼인미사 2주 전까지는 성당에 완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역삼동 그 잔금이 지금 167만 원 돼 있는데 역삼동 신자들은 본인 그 분당 그 사용 보험금이 감면이 돼서 50만 원이 빠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선택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선택 사항도 잔금 납부하실 때 같이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현이나 사진의 경우는 업체하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인데요. 주례 신부님은 꼭 모시고 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신 이후에 뭐 지인 신부님이든 특별히 주례 요청하시고 싶은 신부님께 미리 내년에 혼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주례 가능하신지 미리 여쭤보고
예, 요청을 드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축가 화환이나 화분, 뭐 쌀 화환 이런 거 전혀 반입이 안 돼요. 아마 역삼동 성당에 하객으로 오셨다면 한두 번쯤은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원하는 것은 저희한테 사랑의 쌀 기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형 쌀을 싸놓고 그다음에 신랑이나 신부 쪽으로는 연말에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보내주신 기금으로 저희가 설과 추석에 그 쌀을 사서 각 그 어려운 단체 아니면 개인들한테 역삼동 성당에서 홍대미사 하신 분들이 기증해 주신 쌀이에요라고 하면서 예, 저희가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금하는 의미로 예, 사랑의 쌀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쌀이 직접 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꼼꼼히 바로바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한테 그 하객들이 그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송금을 받고 모형쌀을 쌓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한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드리는 거로 하고 또 혼배 당일 양가 혼주분들한테는 그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도 만들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랑의 쌀, 모형 쌀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 좀 보시면 사랑의 쌀하고 작게 글씨 써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기증하셨다라는 것도 저희가 혼주분들한테 드리는 리스트입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비나 장식은 성당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외에는 추가하실 수가 없고요. 특히 폭죽이나 꽃가루, 뭐 각종 이벤트는 하실 수 없음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일 홍대미사가 진행되는 영상을 필요 현장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대미사를 예약하셨으면 물론 내년도 1월에서 6월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니까 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꼭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역삼동 성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적 성당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인 면담을 하고 혼인 면담을 한 서류를 역삼동 성당에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그 보통 이제 결혼식 2개월, 3개월 전에 교적분당에 문의를 하세요. 역삼동 성당에서 언제 혼배를 할 예정인데 혼인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성당 사무실에서는 이 혼인 면담식 구비 서류를 가지고 언제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요. 대부분 성당이 그 신랑 신부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혼인 면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 거고요. 세례증명서도 가지고 오라고 할 거고 혼인교리 수료증도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이런 서류를 가지고 그 정해진 날에 성당 사무실을 가는데 그것도 두 분이 다 신자일 경우에 신랑 신부가 다 신자인 경우는 편리한 성당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론 두 분 중에 한 분만 신자라면 당연히 신자이신 분 성당으로 가셔서 혼인 면담을 하시는 건데 이 서류를 가지고 가면 그 각 성당에도 기본적으로 구비된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를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작성을 합니다. 그 작성을 하면 이런 봉투에다가 서류를 담아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담아서 주신 서류를 역삼동 성당에 결혼식 2주 전까지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혼인 예약을 했으니까 이제 소속 성당에서 혼인 면담을 해서 역삼동에 결혼식 2주 전에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면담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혼인교리 수료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대면 교리를 했는데 현재는 다 비대면으로 교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 예정자는 혼인 면담 전에 의무적으로 꼭 수강해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함께 들어가서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한 번만 하시는 거고 교리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2시간? 현장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은 한
굉장히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리로만 하고 있고 그 서울대교구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셔서 수강 가능하신데 온라인 교리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로는 끝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제 중간중간 과제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편리하신 시간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이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그 이제 뭐 교재도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시고 자세한 상황은 성당이 아니라 서울대교구 사목국으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 있다라고 안내만 해드리는 거니까 사목국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혼인 면담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다음에 세례증명서. 세례증명서는 아마 그 소속 성당에서 요즘은 한국은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떼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혼인교리 받으면 혼인교리 수료증을 지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노란 봉투 안에 신부님하고 면담한 서류를 이렇게 주실 건데, 그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역삼동 성당 신자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이거를 신랑 신부가 다 신자인데 신랑 성당에서 혼인 면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은 신랑 성당에서 요 4번 서류를 떼시면 되고, 신부는 신부 성당에서 별도로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그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드시 상세 문서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혹시 국적이 외국이시라면 그 외국 이제 그 나라별로 또 혼인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그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분들 중에 한국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전국 어느 성당에서나 다 세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세례 받으신 경우에는 세례증명서를 한국에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미리 너무 혼인이가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 미리 세례 받으신 그 성당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세례 증명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증명서 꼭 해외 성당에 연락하셔서 받으셔야 되니까 요거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콘배 당일에 준비할 사항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혼인 당사자가 준비할 사항, 당연히 혼배 반지 준비하시는 건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증인, 남자는 남자 증인, 여자는 여자 증인, 가능하면 신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증인은 그 미사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미사를 같이 참석을 하고, 신랑 신부 혼인 예식할 때는 그 앞으로 나가서 양 옆에 서서 증인을 서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자 아니신 분이 미사하실 때 맨 앞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신자분들을 친구분들 그 신자분 있으시면 지인분 중에 요청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사지도 저희가 굳이 메모해 놓은 거는 간혹 사무실에 와서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왜 안 주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보통 신부 복귀하는 데서 같이 하는 거니까 준비해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패백 음식도 그 신부 측에서 꼭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패백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패백 옷 있는 거 보셨죠? 패백 봉사자도 있습니다. 패백 집기도 있어요. 외부 도우미가 들어와서 뭐 패백을 도와주실 수는 없고요. 저희 그 지정된 도우미가 있어서 그분이 잘 도와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패백 음식과 패백하실 경우 한복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권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식권은 아마 보통 그 청첩장 만드는 데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하객들한테 그 필연장 들어갈 때 불편함 없이 들어가시도록
예, 식권도 준비를 미리 해주시고요. 또 하나, 축의금 담을 가방도 꼭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혼배 미사가 많고 좋으신 분도 많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걱정스러운 일도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방을 준비를 안 해오셔가지고 뭐 봉투에다가 뭐 두세 개 이렇게 담아 갖고 다니시다가 잠깐 실수해서 놓친 경우도 저희가 봤습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방을 큰 거를 준비를 하셔서 축의금 담아서 저희 성당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정산하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뭐 딱 가져가셔서 댁에 가셔서 이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양가가 다 가방을 하나씩 꼭 가져와서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그 방명록은 사무실에서 구매가 가능을 하세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미리 사실 거나 하실 필요까지는 굳이 없습니다. 사셔서 집에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도 이중일이니까 당일날 사무실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신랑 신부 양가 혼주분들께서는 10분 전까지는 그 성당으로 입장하실 준비를 좀 이렇게 하셔서 막 직전에 막 신부님 제대 준비하고 계시는데 막 들어가려고 하시면 복잡하니까 미사 10분쯤 전에 되면 아 이제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미사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축가나 축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만 가능해요. 예, 그것도 좀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마이크 준비도 해놓고 앰프도 준비를 해놓으니까 꼭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가를 하실 경우에 저희가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반주자를 직접 모시고 오셔서 그랜드 피아노를 이용해서 축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음원을 담아 와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MR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CD나 USB를 가져와서 틀어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전혀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플레이어 파일에 담아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 역삼동 성당에서 홍대미사를 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저희 주차장이 그래도 크고 넓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원래 기본 지하 주차장은 100대예요. 마당에 10대에서 110대까지 주차가 가능한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결혼식이 12시, 2시, 4시가 있어요. 보통 12시 결혼식 보면 뭐 10시 좀 넘으면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렇듯이 2시 결혼식도 12시쯤이면 이미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 혼배미사당 최소 50대는 보장을 해드려요. 물론 혼배미사가 당일날 한 대거나 12시, 4시만 있으면 굉장히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만큼 다 주차가 가능을 해요. 근데 12시, 2시, 4시일 경우에는 계속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시 혼배미사를 해도 2시 혼주분이나 이런 관계된 분들은 좀 빨리 오시거든요. 그래서 2시를 위한 공간도 조금은 비워놓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대는 보장을 해드리는데 50대가 넘어가면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자체적인 공간에서의 주차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좀 하객이 많이 오실 것 같다라면 주변에 이제 작은 유료주차장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25대, 한 곳은 30대 주차가 가능한데 그런 홍대미사 가까이 됐을 때 저희가 하객 수 여쭤보고 또 좀 많을 것 같으면 유료주차장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버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당 주변에 계속 정차해 놓을 곳은 없어요. 그래서 대형 버스가 만약에 오면 하객들을 성당 지하 주차장 출구 쪽에 내려주시고 버스는 탄천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시간 약속하셔서 맞추어서 오셔서 하객들을 다시 모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 버스는 하객들 내려드렸다가 다시 모시러 오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대 미사 비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성당 사용료 100만 원, 시설 공헌금 50만 원, 제대꽃 이거는 아까 사진 잠깐 보셨겠지만 꽃길 제대꽃과 꽃길 조화장식 포함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전래 진행대에서 해설 중창 반주 패대 관련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역삼동 성당의 신자분들은 217만 원 중에서 50만 원 감면이 되는데 역삼동 교우는 1년 이상 교무금 계속 납부하고 3년 동안 황공성사 보신 신자분들을 네, 역삼동 신자라고 저희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냉방, 난방이에요. 봄, 가을에는 굳이 필요치 않지만 겨울이나 여름에는 그 냉난방이 필요한데 이 냉난방이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그 각자 청하시면 되니까 그때그때 예,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가 틀어드릴 거고 그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17만 원 플러스 냉난방비 2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원하는 쪽으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주례 신부님 감사의물은 개별적으로 직접 공환하시는 거니까 그건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저희 성당의 사용료로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식 사진업체 저희가 아까 두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곳은 신랑 신부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시거나 해서 업체를 선택을 하셔서 저희한테 한 달 내에 알려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레브 스튜디오 전화를 하시거나 올제 스튜디오 전화를 하셔서 방문을 약속을 잡고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신랑 신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30일 날 신랑 신부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갈 수도 있어요. 편리하신 대로 업체 연락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업체는 네, 엠플러스하고 호수 두 군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한 업체 아까 10월, 11월, 12월 내로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분들은 먼저 네, 업체하고 상담을 하시고 시식도 해보시고 네, 그래서 정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금액이 49,500원, 55,000원, 6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그 정해진 업체하고 결혼식 2주 전까지는 얼마짜리로 하겠다라고 정확히 예, 하고 하객수도 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권 아까 배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계약 인원 초과 시에는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300명 예약을 하셨는데 350분이 오실 수도 있고 250분이 오실 수도 있으세요. 300명 예약을 하셨는데 250분이 오셨어도 300명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300명 예약을 했는데 350분이 오셨으면 350명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음료수는 그 하객수 곱하기 3,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이다, 콜라, 뭐 맥주, 소주, 와인까지 이렇게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굳이 혼주분들이 음료를 직접 가져오셔서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지정된 업체를 이용할 때는 네, 이 가격으로 한다는 것도 예, 기억을 하시고 예, 상담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꽃길은 저희 그 제대꽃의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조화로 저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신부 대기실을 그 하시는데 그 생활가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기본 세팅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사용료가 10만 원이고요. 그 커튼과 LED 초, 뭐 스툴 등등 해서 되고 그다음에 생활 장식에 따라서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중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예, 꽃길 그냥 이렇게 그 아까 그 제대꽃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꽃길은 이게 기본으로 나가는 거고요. 자, 신부 대기실 기본입니다. 10만 원. 그냥 전혀 장식 없이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신부 대기실 생활 장식인데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80만 원. A가 있죠. A라고 돼 있죠. 80만 원 A. 80만 원 B. 네, 이거는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일날 혼배가 한 팀이라면 당연히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셨을 때 그 비용을
다 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선배가 두 팀이 될 수도 있고 세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선택하셨을 때 물론 한 팀이 하신다면 50만 원을 당연히 다 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두 팀이 50만 원짜리 선택하셨을 때는 각 팀이 30만 원씩만 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세 팀이 다 혼배를 하시는데 50만 원짜리 선택을 하셨다면 네, 20만 원씩 예, 각자 분담을 하시면 되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왜 또 딱 5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누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혼배 미사가 끝나면서 계속 한 건 끝나면 꽃도 이렇게 좀 더 꽂고 시든 거 빼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봉사자도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등등의 비용이 추가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부 대기실 장식 관련해서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이나 세 팀이서 같이 쉐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쉐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신부님들끼리 의견을 나누셔서 이제 합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혼인미사 2달 전쯤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2분이나 3분 연락처를 같이 똑같이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공유해드리면서 저희 봉사자님 연락처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혼인미사 하시는 신부님들끼리 먼저 의견 나누시고 이제 합의하셔서 저희 봉사자님께 저희 몇 월 며칠 혼인미사인데 저희는 얼마짜리로 신부 대기실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이제 봉사자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주실 거고 계좌번호나 이런 것도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신부 대기실 생활장식의 경우에는 따로 기부금 영수증은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역삼동 성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요거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작성을 해주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그 본당에 요청하신 교적 사본과 함께 저희 역삼동 성당으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패백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똑같은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패백은 저희가 이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비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혼인미사가 끝나고 어찌됐든 이제 필요 현장에서 이제 인사하시고 하실 때 옷을 갈아입거나 하시는 부분을 다 필요 현장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 현장이 아니라 패백실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패백 봉사자님은 항상 나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패백 뭐 여부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사이기 때문에 사회자는 성당에서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미사이기 때문에 저희 해설자님께서 네, 혼인미사 진행을 전부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이제 해설자님이 미사, 그러니까 뭐 신랑 신부 입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미사 해설을 다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중창단에서도 신랑 신부 입장부터 퇴장까지, 입장곡부터 퇴장곡까지 미사 중간에 있는 미사곡 모두 다 성가를 불러주실 거니까 네, 미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패백공사장님은 패백실에서만 도움을 주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패백실에서만 도움을 주실 거고요. 그 드레스 도우미분은 당연히 드레스 업체에서 아마 같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봉사자님은 패백실에서만 도움을 주실 거고요. 뷔페 최소 인원 설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뷔페는 최소 2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 저희 그 안내문에 보시면 2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200명 이상이라고 다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신자인 경우 감면 혼배 교육,
혼인 교리를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역삼상당에서 확인을 어느 타이밍에 하셔야 하나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혼인 교리는 한 명만 신자이신 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혼인 미사를 하는 모든 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신자셔도 혼인 교리는 하셔야 되고 한 분만 신자셔도 혼인 교리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혼인 교리를 다 들으시고 나면 혼인 교리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비신자이기 때문에 뭐 따로 추가 교육을 들으셔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성당 홈페이지가 호주에서 접속이 안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계약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내일 저희가 오늘 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 올려놓은 유튜브 주소하고 그 계약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문자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객 수는 계약서 명시하는 인원수와 달라지면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계약서는 정말 이제 현재 예상하시는 거고 나중에 혼인미사 1, 2주 전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에 필요한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셔야 돼요. 몇 명을 하실 거고 얼마짜리 하실 건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당일날 이제 예상치 않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업체에서는 계약한 인원의 10% 정도 음식을 더 준비를 해 오세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300명을 예약했는데 400명이 오시고 500명이 오시고 이럴 경우에는 식사를 못 하시겠죠. 그렇지만 300명을 예약을 했는데 340명이 왔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실 거니까 혼인미사 2주 전까지 필요한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인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신부 대기실 꽃 장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해당 일자의 다른 분이 다른 시간에 결혼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미사 2달 전쯤에 저희 성당에 연락을 하셔서 신부 대기실 때문에 다른 신부 연락처를 알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당일날 혼인미사 하시는 만약에 한 분이시라면 자매님만 하시니까 자매님한테 제가 저희 그 봉사자님 연락처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두 분이다 세 분이다 하시면 그 분들한테 모두 똑같이 연락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문자로 연락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혼인미사 2달 전쯤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혼인미사 당일 안내문을 영문으로 써서 올릴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걸 안내문을 영문으로 써서 올릴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안내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개인적으로 저희 성당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는 신부 대기실 꽃 장식은 무조건 같은 날 똑같이 쓰이는 건가요? 꼭 합의를 해서 같은 장식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신부 대기실이 이제 한 장소이기 때문에 당일날 이제 12시 신부님이 50만 원짜리를 하시고 2시 신부님이 80만 원짜리를 하시고 4시 신부님이 다시 50만 원짜리를 하시고 이게 철거하고 다시 세팅을 하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그 12시 이제 신부님이 대부분 10시에서 10시 반쯤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스냅 사진 찍으시다가 한 11시쯤에 신부 대기실 들어가셔서 인사하시고 11시 50분에서 55분쯤에 이제 대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의 곧바로 2시 신부님이 또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12시 혼인미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꽃을 살짝 갈고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걸 철거하고 새로 하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일날 하시는 혼인미사 하시는 신부님들께서 합의를 좀 보셔서 같은 금액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오늘 보여주신 파일은 메일로 보내주시나요? 게시판에 게시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드린 모든 이렇게 소리나 이런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로 올려놓고 제가 내일 문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안내문, 그러니까 저희 안내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글 드라이브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그 유튜브 주소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면담 서류 중 소속 분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역삼동 신자가 아니신 분이 역삼동에서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적분당 신부님이 우리 신자가 가령 뭐 옆 동네라면 논현동 신자가 역삼동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논현동 신부님이 내 관할 구역이 아닌, 그러니까 역삼동 관할 구역이 아닌 논현동 관할 구역의 신자가 역삼동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라고 우리 본당 신자가 역삼동에서 결혼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성당 사무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요청을 하셔서 역삼동에서 결혼을 언제 하는데 요거를 받아오라고 했어요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알고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비신자인 경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실 때 신부님께서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뭐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삼동에서 결혼식 하기 전에 꼭 혼인 면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인 면담을 하실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자가 아니시면 신부님께서 장애 관면서를 써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외국에서 유아세를 받으셨는데 외국 성당에서 세례증명서를 직접 받아서 드려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해외 성당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대부분 그 세례 같은 경우는 영구 보존 문서예요. 영구 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 성당 같은 경우도 이전 걸 다 가지고 있고 해외 성당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쪽 해외 성당에 연락하셔서 네,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역삼동 성당 사무실에 항상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이후로 궁금하신 사항은 성당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